3년 만에 출시한 FE 2주 사용을 해보고 반품도 가능하다고? 그럼 일단 먼저 써봐도 괜찮을지도? IT도 패션이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제는 제가 갤럭시 S24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지금 보시는 갤럭시 S23 FE 모델을 잠시 사용해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이 이전부터 궁금하던 제품이었어요. 루머가 올 봄부터 돌고 그랬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 출시가 조금 늦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 이 제품의 관심도가 다들 높으시더라고요. 갤럭시의 라인업은 크게 보급기, 중급기 라인업인 A, 플래그십인 S, 그리고 폴더블인 G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중 S 안에서 FE, 팬 에디션이라고도 하죠. 이 라인이 또 있습니다. 이건 중급기보다는 위, 그리고 플래그십보다는 아래인 딱 그 사이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FE 라인이 한국에 출시가 되는 건 또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사용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 바로 S23이 떠오르죠. 저는 이번 S23의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플래시 부분을 보면 또 갤럭시 A54의 느낌도 좀 있네요. 제가 대여받은 제품의 색상은 민트 색상이고요. 그 외에도 그라파이트, 크림, 퍼플 등의 색이 있습니다. 저는 S23 때 원픽색이 크림색이었는데 이것도 크림 색상을 실제로 보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로 앞뒤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냥 디자인 자체를 보면 딱 갤럭시다. 이 디자인이 이제는 정말 많은 갤럭시의 디자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딱 보면 S23과 구별하기 좀 어렵죠. 저는 이 디자인이 이전 컨투어 컷 디자인보다 깔끔해서 조금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6.4인치의 크기를 가졌고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별 이질감 없이 또렷한 영상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최대 120Hz의 주사율 역시 지원을 하기에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 이 120Hz를 지원 안 하는 제품들에 비해 확실히 쾌적하죠. 최대 밝기는 1450니트를 지원합니다. 때문에 밝은 낮에도 어느 정도 시인성이 확보가 되고 생각보다 밝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베젤 부분을 보면 베젤의 두께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A54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확실히 좋았죠. 성능 부분을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20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서는 갤럭시 S22 때 사용했던 프로세서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아시나요? 한국에 출시를 했던 S22는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되었어서 그거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유럽에 출시를 했던 S22가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해서 나왔었죠. 때문에 그 제품은 스냅드래곤 8 젠1이 탑재가 되었던 제품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그대로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베이퍼 챔버가 생각보다 크게 들어가서인지 발효 관리가 더 잘 되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4나노 공정의 개선으로 전성비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고요. 이 성능에서는 제 기대보다는 더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출시될 S24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돌려보면 여기서도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전에 있던 스냅드래곤과 비슷한 안정적인 성능을 뽑아줘서 칩셋 이름만 같은 건가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성능은 수치로 보면 다가가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꽤 쓸만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게임을 해도 스냅드래곤 8 젠2의 S23과 비교는 좀 어렵더라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크게 없었죠. 기타 성능으로는 메모리가 8기가, 스토리지는 256기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여기에 메인 렌즈는 S23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메인 광각 50메가픽셀, 초광각은 12메가픽셀, 옵티컬 3배줌 텔레포터 카메라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10메가픽셀의 스펙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색감은 개인차니까 결과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화각에서는 확실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립5보다 괜찮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망원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스펙이 좀 아쉬운 만큼 그렇게 좋은 퀄리티가 보여지긴 힘들었죠. 전면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야간에 나이토그래피가 적용이 되어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야간 사진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도 망원을 사용하면 퀄리티가 좀 낮아진다. 동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이는 4K 60프레임으로 플립5와 같이 촬영을 했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죠. 개인적으로는 S23 FE 쪽의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야간에 이 정도면 꽤 쓸만하죠. 그리고 전면은 야간에 촬영 시에 생각보다도 더 어둡게 찍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인 카메라가 꽤 괜찮은 게 최대 50메가픽셀로 촬영이 가능해서 보다 피사체를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50메가픽셀 설정 후 촬영을 하면 확대를 해도 이미지 퀄리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고요. 동영상 역시 8K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타 기능들도 보면 먼저 배터리는 450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고요. 이는 수치적으로 비디오 재생이 최대 22시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여받은 폰이 새 제품이라 그런지 저도 배터리는 생각보다 여유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진 않았죠. 또한 무선 충전도 최대 25W가 지원이 되고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역시 지원이 되죠. 종합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꽤 쓸만한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듯 관건은 가격이겠죠. 공시가가 84만 7천원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 중고가에 비해서는 10% 정도 저렴하게 출시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생각이 많이 나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3 FE 출시 기념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 10개 매장에서 갤럭시 S23 FE를 구매한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사용해 본 후 제품 수령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경우 100% 무상 반품 서비스를 시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2주까지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면 이 무상 반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거 꽤 파격적이거든요.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을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하면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고 뭐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서 할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공시가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테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을 생각하시는 건 모두가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가는 이렇지만 말했다시피 갤캠스나 사전 예약 할인, 트레이드인 등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이것 또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조그마 스튜디오나 카카오 프렌즈 등 여러 협업 액세서리들도 나온다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